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아유, 조금 늦었어요. 자, 일단은 문제가 그 1, 2, 3, 4번까지는 아마 무난무난했을 거예요. 근데 5번, 6번을 일부러 조금 난이도 있게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3개짜리 중에서 최대 최소 문제를 넣을까 말까. 사실 뭐 3번에도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그죠? 뭐 합집합, 교집합에 관련된 원소개수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3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활용 쪽으로 들어간 거라서 사실 4번 문제를 두 집합짜리의 최대 최소 문제로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뭐 실생활 활용 문제 정도로만 그냥 4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를 세 집합짜리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세 집합짜리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미안해. 난이도 격차가 너무 심하죠? 4번하고 5번하고 확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세집합, 그래, 이건 내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형적인 문제, 모든 원소의 합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간 건데,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뭐 6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정리된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집합의 연산단원에서 고난이도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5번, 6번 정도? 1번은 뭐 전형적인 패턴인데, 나와봤자 이 정도로 나와요. 약배수 집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정리해보면은 맨 처음에 6개 다 맞았던 친구가 1명. 그래도 이게 처음에 다 맞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다 맞은 사람이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틀린 게 역시 그렇죠. 5번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고요. 한 명은 1번, 5번, 한 명은 5번, 6번. 그렇죠. 1번은 그냥 순전히 실수의 느낌이 강했고요. 자, 아무튼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정리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야, 이게 5번이 그래도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1명. 여기에서 6번은 정리가 됐는데 아쉽게도 5번, 그죠? 이거 하나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5번 정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5번 정도만. 자,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왜 자꾸 벤 다이그램 가지고 보자 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거. 미지수 설정해놓고 들어가야지. 이게 세집합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 그 A 합집합 B는 뭐 A,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 이걸로 풀어가지고 이제 우주 가요. 그래서 미지수 설정해서 들어가야 그나마 우리가 눈에 띄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해설지에도 나와 있어서 아마 보면은 눈에 확 띌 거예요. 자, 전체 집합 U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A집합, B집합, C집합,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면 지금 뭐 A 문제를 푼 학생이 총 40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B 문제 푼 친구가 35명, 그쵸? 그 다음에 C 문제 푼 친구가 52명. 전체 학생은 지금 100명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15명이라고 그랬어요. A 교집합 B가 지금 1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좀 15라고 일단 좀 써놔 볼게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 같은 경우도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게 지금 10명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나온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집합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모르간 법칙으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못 푼 학생, 그렇죠? 여기가 지금 7명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싹 다 합쳐서 A, B, C 하나라도 푼 학생이 지금 93명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미지수들이 들어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교집합 얘가 정리돼야 나머지 숫자 뽑아내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A 모르겠다, 여기다 X라고 잡아보자.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 또 몰라요. 그래서 이거 또 몰라요. 얘는 뭐 15-X로 이제 쓸 수 있어요. 얘가 정리가 되면은. 얘 같은 경우도 10-X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모르니까 나머지 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문자가 하나가 늘어나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요. 괜찮죠? 자, 문자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나와 있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5 플러스 Y, 그렇죠? 15 플러스 Y 35에서 빼주면 20-Y라고 써볼 수는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10이잖아요. 10 플러스 Y
빼주면은 42-y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15에다가 10-x 25-x니까 여기서 빼면은 15 플러스 x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음수 안 나온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는 다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와줘야 돼요. 빵 이상에 관련된 걸로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생각해보면 뭐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y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y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y가 0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y가 42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일일이 다 해도 되지만 첫 보면 어때요? y는 0부터 20까지 나오나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일단 생각해보는 거예요.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얘 만족하면 어차피 필요가 없대. 두 개만 가지고 보면은 어차피 x가 0에서 10 사이다. 그쵸? 이게 정리가 되면은 두 집합자리는 최대 최소 문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집합자리가 어려운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두 문제 맞춘 학생은 요렇게 세 개인데. 그렇죠?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 25-x. 25-x에다가 y 더한 거죠? 그럼 이거 최소값 얼마로 나와야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놓고 봤을 때 y는 0이면 최소가 되고 x는 10이면 최대가 되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네. 이게 안 되죠? 왜? 관계를 하나를 안 본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잡고는 있는데 지금 얘가 전체 학생 수가 93이라는 거. 그러니까 뭘 안 쓴 상태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썼잖아요. 나와 있는 정보들은 다 썼어요. 근데 얘를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싹 다 더하면 93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추가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볼까? 얘가 40. 됐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얼마? 52구나. 그렇죠?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20. 그럼 얘가 32란 얘기예요. 아닌가? 93인데? 미안해. 93이구나. 그렇죠? 93인데 40명 빼면 53명. 거기에다가 20명 또 빼면은 23명. 그럼 요거 남았잖아요. 요게 23명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 지금 23명이구나. 33명이구나. 미안해. 더 쌤을 못해서 미안해. 자, 33명이구나.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은 y값이 지금 9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y값이 9.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괜찮죠? 안 변합니다.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면 x의 변화만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x가 크면 클수록 작잖아요. 그렇죠? x가 10일 때가 제일 작겠네. 그래서 얘는 34 빼기 10. 24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내신에서 종종 나와요. 실수가 안 나오게 조심해줘야 됩니다. 실수 안 나오게. 자, 그러면은 그 명제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이제 명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사실 오늘 이번에 집어넣을까 하다가 명제 문제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제 6문제를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뭘 하나 빼자니 좀 그래서 깔끔하게 명제는 그냥 다음 시간에 집어넣자 해서 그냥 안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맞다. 오늘 2단원까지 낼 수 있어요? 단권하게 센이랑 마플? 알았어.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오케이. 자, 아직 내가 안 됐다. 그럼 집에서 열심히, 집에서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좀 풀어봅시다. 열심히.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여기 정리했었고 우리 개념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에 관련된 거. 사실 뭐 조건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이기는 해요. 조건과 명제의 차이점을 잠깐 보자면, 그죠? 명제는 뭐였어요? 참거 지시
분명한 거죠.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 또는 식. 식도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명제인 식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식, 그것도 양쪽에 변이 있는 식 정도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양쪽에 변이 있는 식이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 나오는 거, 부등호 기준으로 좌변 우변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등호가 존재하는 식, 등식, 그 다음에 부등호가 존재하는 식, 부등식. 자,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런 큰 카테고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카테고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안 뻔해져요.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등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정식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등호가 존재하는 식은 방정식과 항등식밖에 없어요. 자, 그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성립하는 식. 그쵸? 항상 성립한다. 자, 어떤 거예요? 항등식 같은 경우는 맨날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수비교법이라든가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뭔가 미지수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지금 이거 명제예요. 차임 명제. 괜찮아요? 이런 것도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4는 x. 이런 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괜찮죠? 다 명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방정식은 어때요? 얘는 항상 성립해요? 아니, 특정한 경우만 성립하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만 성립. 그렇죠? 예를 들어서 x는 4. 그죠? 그러면 x가 4일 때만 등호 성립하고 x가 4 아니면 등호 성립을 못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죠? 이런 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냐면은 변수를 포함하는 어떤 식에 있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경우만 성립하는 문장 또는 식. 뭐 문장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조건은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 해당하는구나. 명제랑 조건의 차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등식은 몇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 그냥 같이 볼게요. 절대 부등식. 그렇죠? 그냥 뭐 밑밥 깔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부등식. 자, 얘가 뭐예요? 부등호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뭐가 있어요? 실수 조건에 관련된 거. 짝수 제곱이면 음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이런 경우에는 x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절대 부등식은 다 이거예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산술기하, 평균이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건 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절대값은 음수 안 나온다. 그렇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참임 명제죠? 똑같아요. 괜찮죠? 참임 명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그냥 부등식이라고도 있죠. 그냥 부등식.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경우만 또 성립하는 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뭐 4보다 작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럼 x가 5 같은 건 성립을 안 하는데 x가 1 같은 건 성립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풀네임은 원래가 조건 부등식이에요. 괜찮죠? 다만 조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죠? 작은 의미의 부등식. 자, 여기서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항상 성립하냐? 아니다. 명제는 또 항상 성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참거짓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괜찮죠? 아니 근데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로. 정의랑 개념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가긴 해놔야 돼요. 오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자, 아무튼 뒤쪽으로도 좀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개념 있죠? 조건이 있으면은 진리집합도 있는데 그 진리집합이 뭐예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성립시키는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건제 집합에서 쓸 때랑 거의 똑같아요. X바. 그쵸? 이게 어차피 조건이었잖아요. 그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원소다. 아, 그냥 이렇게 쓴 게 진리집합이구나 라고 쓰면 되겠네요. 괜찮죠? 진리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P라고 잡으면은 그 P라는 조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진리집합은 라지 P로 쓰죠. 라지 P. 그쵸? 그래서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아, 요게 조건이고 이건 진리집합.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그 조건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뭐가 튀어나와요? 명제가 튀어나오죠. 왜냐면은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쫙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만 가지고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x가 2배수면 x가 4배수이다. 그렇죠? 그럼 x가 2배수라는 조건이 들어간 거고 x가 4배수라는 조건. 그렇죠? 그게 P조건, Q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조건 두 개로 만들어지는 명제 관련돼서.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짓이네요. 그쵸? 거짓. 그죠? 2배수 중에서도 6 같은 거는 이제 4배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쵸? 포함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짓인 명제 같은 경우는 보통 두 줄에서 짝대기 그어주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P면 Q라는 명제 자체가 참인 상태로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두 줄로 쓰기도 합니다. 그죠? 두 줄로 쓰면은 이거는 참명제야. 내가 수식 쓸 때 x제곱은 4 이러면서 x는 풀마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면 이게 무조건 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줄로 쓰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참이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 진리집합은 어때요?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는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얘는 뭐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사실 부정 얘기도 좀 할까 했는데 얘는 문제에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까? 저기 부정이 명제 부정이 있고요. 조건 부정이 있어요. 둘이 달라요. 괜찮아요? 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P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P라는 명제. 이것도 P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죠?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명제 부정은 어때요? 물결 무늬를 표시해서 명제 앞에 표현해줍니다. 이걸 not이라고 읽죠? not, 그쵸? 아니다 라는 뜻인데 얘는 사람이면 동물이다 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이게 아니다 라는 걸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면 동물이 아니다. 그쵸? 뭐 동물이다가 아니다 라는 건 동물이 아니다 라고 정리는 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조심해 줘야 됩니다.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반대 개념으로만 가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 중에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좋아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건 명제라고 보긴 좀 그런데. 야구를 본다. 그죠? 본다 라고 하면 이것도 미안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동물이다? 별로 좋은 명제는 아니네. 응? 죽는다? 무섭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자, 그러면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친다면은
언젠가 죽는다. 그럼 나 P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언젠가 죽는다가 아닌 거니까 나는 언제라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론 부정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결론 부정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에서 내용 정리 들어가야 실수가 좀 안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결론 부정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위험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앞의 조건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인 조건과 결론인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부정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는 B다 라는 어떤 P라는 조건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not P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A가 B인 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 A는 B는 C다. 이 부정 요거 한 번만 써볼게요. 요거 한 번만. A는 B는 C다의 부정. 뿅. 자, 내가 사실 말을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은 약간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퀴즈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틀린 사람들이 좀 나올 거예요. 틀린 사람들이. 오케이. 볼까? 좀 뭔 내용인지?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지금 얘는 뭐냐면 A랑 B랑 C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A, B, C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다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등호의 부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왜? 이건 A랑 B도 다르고 B랑 C도 다른 거잖아. 그럼 잠깐만. 그럼 A랑 C는 같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도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상변식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A는 B는 C다 라는 거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A가 B 이고 B는 C 이고 C는 A다 라는 걸로 놓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부정이면은 이거의 부정이에요. 다시 한번 다 똑같은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야. 넓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는 C가 아니거나 또는 C가 A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의 부정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요거 그리고 아니에요. 이거 또는입니다. 또는. 그쵸? 뭐라도 하나라도 다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실수 꽤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것도 외우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지금 딱 보면은 어때요? 그냥 이거의 부정이면은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괜찮죠? 얘 빼고 나머지 다잖아요. 다 똑같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넓게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면 당연하게 이거가 반대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 또는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외우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까요? 진리집합까지 봤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11번부터 14번까지만 잠깐만 풀어볼게요. 11번부터 14번까지. 명제가 개념만 좀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역과 대우까지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다가 증명으로 들어갈게요. 그렇죠. 이 부정에 관련된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 다 빼줘야 되는 거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쵸? 왜냐면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고로 들어가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그죠?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랑 b가 둘 다 0인 것만 아니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된다. 그죠? 또는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는 거는 부정이 뭐예요? 1은 소수이거나 그죠? 또는 합성수이다. 그죠?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지금 거짓인 명제. 그죠? 거짓인 명제.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조건 부정은 뭐 명제는, 이건 조건 부정이니까, 이건 뭐 명제랑 상관이 없고요. 얘 같은 경우도 조건 부정이니까 명제랑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명제 부정이죠? 명제 부정. 똑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얘는 어때요? 참이잖아요. 참.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럼 참이죠. 그러면은 참인 명제 부정이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왜냐면 참인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의 명제를 부정해도 참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걔 빼고 나머지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1은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 당연히 거짓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x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피라고 하는 거는 소수가 아닌 거. 그렇죠? x는 소수가 아니다 가 됐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그 진리집합 보통 여집합으로 표현하죠. 자, 이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수가 아닌 거 1, 4 5가 아니지 6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1, 4, 6 2, 3, 5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 x는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not q는 x는 3보다 커 낫다. 그래서 q라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은 3, 4, 5, 6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등호 들어가야지. 맞네. 3, 4, 5, 6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명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가정과 결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건들 중에서는 뭐라 그럴까? 원래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명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건 중에서도 이제 모든 또는 어떤이 붙으면 명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그렇죠? 이러면은 얘는 명제가 돼요. 자, 이거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일 거야. 왜? 모든의 뜻은 뭐예요? 개개인의 학생들. A 학생은 여학생이다. B 학생은 여학생이다. C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그냥 거짓이죠. 다 참여하면 참여되는 거. 한마디로 얘는 온갖 명제들을 혼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하나라도 거짓이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건물 안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똑같이 얘도 온갖 명제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하나라도 참이면 그냥 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명제, 통째로의 부정은 뭐예요? 이거의 부정. 얘는 뭐예요?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인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는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 가 아니다 라는 거는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이 건물 안에, 그렇죠,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해되죠? 왜냐면 다 여학생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명쯤은 남학생도 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정 얘기할 때 왜 자꾸 모두는 어떤으로 바꾸고 막 여학생은 남학생으로 바꾸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들어가다가 약간 좀 꼬아져 있는 거 나오면 헉해요. 이거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생겨요. 결론은 명제 부정이든 조건 부정이든 걔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요. 내가 뻔한 것들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뻔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함정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놓고 생각해주자 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거의 부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다, 여학생이다가 아니다라는 거는 어떠한 학생도 여학생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떠한 학생도 여학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누구도 여학생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은, 그렇죠, 여학생이 아니다, 남학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학생이 부정인 남학생은 아니지 않나요? 뭐 저기 제3의 성별을 얘기한다면은 미안해, 일단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미안, 조크. 자, 아무튼 그래서 여학생의 부정은 남학생으로 일단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제 역과 대우도 한 번만 잠깐 좀 볼게요. 자, 마지막 개념, 그죠? 증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개념. 왜냐면은 증명에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 어렵잖아요. 증명에서 나오는 거, 특히나 귀류법.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자, 명제 역과 대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나는 이런 명제를 원래 존재하는 명제다 라고 해서 원명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명제. 자, P이면 Q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인 명제는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죠. Q이면 P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우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니까 아쉽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대우 명제는 뭐냐면 낮추면 낮기다 라는 거. 그렇죠? 요건 그냥 정의죠. 대우 명제. 잠깐만, 그러면 대우 명제를 왜 쓰는 거야? 아니, 일단 명명제를 왜 쓰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사람이면 동물이다. 자, 얘는 참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참이죠? 왜냐면 사람은 당연히 동물이니까. 그러면 잠깐만, 얘는 진리집합 관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조건과 동물 Q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진리집합 라지 P를 구해보면은 얘는 뭐 백인, 흑인, 뭐 중국인, 한국인 뭐 엄청 많겠죠? 그쵸? 종류별로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진리집합 놓고 본다면 뭐 소, 말, 닭, 뭐 인간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때 놓고 본다면은 인간이 지금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명제, 조건에 해당하는 게 Q이다라는 게 맞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이 포함관계에 있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상태죠. 자, 그러면은 반대도 되나 한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도 되나? 자, 지금 이거는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도 되는지 보려고 하니까 이거 이름 한번 붙여보자. 원래 명제는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P이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물이면 사람이냐? 라는 걸로, 사람이다 라는 걸로. 그랬을 때 이거에 이름 붙인 그냥 명명제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대우명제는 왜 튀어나오는 거냐? 대우명제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거 진리집합 개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체 뭐 유니버스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 안에 사람이 있고요. 진리집합. 동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가 만족한다라면은 뭐도 만족을 해요? Q의 여집합. 그쵸?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놓고 보면은 당연히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not P와 not Q 입장에서 보면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게 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똑같은 거지 않냐. 그럼 앞으로 이런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겠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대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만족하면 이게 당연히 만족하는 거라 이 둘은 참과 거짓을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명제 증명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명제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얘를 통해서 증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우증명법이잖아요. 대우명제 자체가 활용도가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증명법에 관련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 말이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 우리가 집합에서도 알았고, 그러면은 얘는 이거였으니까 요거를 명제화해서 본다 그러면은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뭔가 달라 보이지만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우랑 원래 명제는 그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역관계,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역관계, 대각선으로 가는 게 대우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또 역관계가 또 있을 거잖아요. 역관계. 얘는 뭐냐면 not P면 not Q다 라는 게 있어요. 그쵸? not P면 not Q다. 근데 이게 지금은 빠졌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라고 불렀어요. 달을 이자. 이는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이름은 역과 대우만 존재해요. 예전에는 역과 이와 대우가 다 존재했습니다. 없어진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안 됐나?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도 사실 대우 관계기는 해요. 이렇게가 서로 이관계, 이렇게 이관계. 가정과 결론을
부정만 해놓는 거가 예전에 존재하긴 했었구나 라는 거. 이름만 빠진 거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요. 이름만 빠진 거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저기 뭐랄까 참거짓 공유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해볼까요? 26번 하나만 잠깐 해볼게요. 26번 어우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관계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명제 자체는 그냥 순서만 뒤바꾸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양수이면 x는 양수이고 y는 양수다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대우는 뭐예요? 자, 가정 부정하고요. 가정 부정이 결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결론 부정을 가정적으로 돌려주게 되겠죠. x 플러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왜 또는인지 이해되죠? 왜냐면은 둘 다 양수인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인 것만 아니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 이하인 경우가 존재만 한다면 그건 부정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영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 일단 명제 자체가 참인지 한번 볼게요. 둘 다 양수면 당연히 합이 양수인 거 맞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별로 안 궁금한데 당연히 참이에요. 괜찮죠?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참인 거 직접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둘이 더해서 0 이하면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뭐 못할 건 없는데 어렵지 않은 거라서 못할 건 없는데 이게 쉬워요? 저게 쉬워요? 이 100만 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는 아니면 합집합에 관련된 문제로 명제가 등장을 한다. 참거짓 판단할 때는 웬만하면 그리고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대우명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또는 아니면 부정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대우명제 통해서 증명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합이 양수면 둘 다 양수다? 아니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5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런 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대예라고 해서 반례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거를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제의 거짓 판단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가볼게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에 관련된 거. 저기 뭐 어렵지 않은 걸로 하나만 좀 해볼게요. 52번만 해봅시다. 52번만. 지금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개념적인 거 확인 용도로 한 번만 볼게요.
그죠? 아유, 너무 쉽죠? 그죠? 자, 지금 얘는 x는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뭐야? 명제죠? x가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 참이 됩니다. 참거짓이 명확하기 때문에 명제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7x는 1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그쵸? 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3집어넣으면 성립하는데 0집어넣으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죠. 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일부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저기 만약에 앞에 자연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이거 3번은 명제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 아니 x가 1이면은 3 나오는데? 홀수. 그렇죠? 근데 x가 2분의 1이면 짝수 나오잖아요. 조건이 맞죠? 근데 만약에 자연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조건일까요? 명제예요. 괜찮죠? 왜? 자연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라고 한다면 거짓인 명제죠? 무조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요게 없기 때문에 조건인 건 맞아요. 그렇죠? 다만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추가로 더 있었다면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이건 항등식 명제가 되겠네요. 항등식. 자, 그 다음에 x는 16의 약수이다. 아우, 당연히 조건이에요. 왜냐면 되는 게 1, 2, 4, 8, 16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애들만 맞고요.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명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 관련된 거. 아까 전에 그 57번은 이거 아까 전에 퀴즈로 한 겁니다. 57번. 괜찮죠? 퀴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패스하고 59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59번 한 번만. 자, 그래서 명제 안에서 부정이 좀 헷갈린다. 아니다. 조건 안에서 부정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진리집합으로 돌려놓고 보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집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명제들 보통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명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리집합 안에서 보는 게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not P 또는 Q라는 건 뭐예요? P의 여집합 또는 Q이기 때문에 합집합이에요. 자, 이거 의 부정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는 결국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지금 얘는 이거의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얘 원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자연수 조건이 추가로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여기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네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니, 몰라. 자연수 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P 집합이 1, 2, 3, 4, 5, 6. 그쵸? 이렇게 되겠고, 지금 얘는 Q라는 집합 자체가, 그죠? 2랑 4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 그죠? 이거의 부정. 조건 안에서 해석하는 건 좀 힘드니까. 그죠? 납기 또는 Q의 부정이면 P 그리고 Q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귀찮다. 그럼 아예 그냥 진리집합으로 바꿔놓고 개부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로 정리가 되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P 차집합 Q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교집합, 여집합이기 때문에. P에서 그냥 Q 빼주면 되는구나. 1, 3, 5, 6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원소 개수는 딱 4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명제 발레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 번만 해볼게요. 자, 60번 60번 잠깐만 직접 후딱 풀어보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나피면 Q다 라고 하는 거는 P가 아니면 Q다가 되는 건데, 그렇죠. P가 아니면 Q다.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나피면 Q다 라는 거는 나피면 Q다 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리집합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거짓이 되게 하려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의 원소를 그러니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P의 여집합 한마디로 4, 6, 7 중에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7과 6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답이 13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짓인 명제의 그 발레로 들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거가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참이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명제 발레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63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집어넣어놨어요. 63번. 직접 잠깐 풀어볼게요. 발레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자, 무슨 뜻이에요? not P면은 Q다가 거짓임을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P의 진리집합 입장에서 P의 여집합이 Q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얘는 참이 돼버리죠. 그렇죠? P의 여집합이 Q 안에 다 들어간다면 참이 돼버리니까 P의 여집합 중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자연수 중에서 5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연수 중에서 5만 있으면 돼요. 그럼 자연수가 아닌 거는 딴 거 더 있어도 돼요? 딴 거 더 있어도 됩니다. 그죠? 발레 보여주는 용도로. 그렇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P의 여집합이 Q가 된다.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된다. 그렇죠? 이거가 안 되게 해주면 돼요. 이거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P의 여집합 중에 Q 안에 있지 않은 게 자연수 중에서는 5만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영재 입장에서 봤을 때 not P라고 한다면 X는 2보다 크지만 6보다 작은 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준다면 그죠? not P 관련된 거 2와 6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가 지금 P의 여집합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얘가 지금 Q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참인 거예요. 괜찮죠? 이게 Q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참인데 안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Q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부터 A까지가 되는데 와, 이게 지금 빠져나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빠져나가 있어야 돼요? 5가 빠져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는 지금 5가 있잖아요. 여기 5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 5가 없어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일단 뭐 A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뭐.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5는 발레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자연수 중에서 5밖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4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4가 왼쪽으로 가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부등식으로 A는 4와 5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예요? 부등호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3등급을 결정하고요. 등호까지 맞는 걸 확인하면 2등급. 괜찮죠? 자, 등호는 일일이 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오른쪽에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Q가 5를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연수가 발레가 5밖에 없다라는 거는 P의 여집합 안에는 5가 있지만 Q 안에는 5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A가 5가 돼버리면 Q가 5를 가져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이쪽은 붙이면 안 되는데 얘는 붙이면 돼요? 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어차피 Q는 4를 갖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답은 뭐 5번. 그렇죠? 뭐 물론 이게 보기에 이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죄다 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 등호 때문에 틀리게 하려고. 진짜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물론 하나는 완전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등호는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늘상 조심해야 돼요. 늘상 조심. 자, 아무튼 그러면 뭐 뻘소리가 좀 길었고 자, 그러면은 참거짓 잠깐만 쉬었다 갈게.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내가 너무 무리했지? 32분까지만. 자, 질문을 했어. 난 누구는? 알았어.
궁금한 거 없어? 알았어. 오케이.